한때는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 있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사람들 앞에 설 때도 당당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점점 나오고 얼굴선은 희미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은 계속 붓고 쉽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체중 증가로 인해 혈압과 혈당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근육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서 살이 쉽게 찌고 빠지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중년 이후 체중이 5kg 이상 증가하면 당뇨병 위험이 50% 높아지고 심장질환과 관절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몸이 무거워질수록 자신감도 사라져갑니다.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거울을 보는 것도 꺼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변화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다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변화 과정을 따라가며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몸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성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 163, 몸무게 72kg의 미영입니다. 올해 55살이 되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남편과 아이를 챙겨보내고 나면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가 끝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둥글게 말려 있고 뱃살은 여러 겹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푸석하고 피부는 늘어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변한 걸까? 살이 찌기 시작한 건 40대 후반부터였습니다. 젊을 때는 뭘 먹어도 살이 쉽게 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니 똑같이 먹어도 살이 붙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덜 먹는 것 같은데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허리띠를 멜 때마다 구멍을 한 칸씩 늘려야 했고 예전에 입던 옷들이 하나둘씩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자 작은 일상마저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숨이 차서 계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장바구니 2개쯤은 거뜬하게 들고 올랐는데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그날 이후 몸이 이상할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옷을 사러 갔을 때 직원이 저를 힐끔 보더니 넉넉한 사이즈의 옷을 꺼내주었습니다. 이건 좀 작게 나왔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여유 있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전에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듯 저를 뚱뚱한 아줌마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서로를 힐끗 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버스를 탈 때나 음식점에서 자리를 잡을 때도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 나이 되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마치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밖에 나가는 게 싫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과 만나고 여행도 다녔지만 이제는 약속이 있어도 그냥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사진 찍는 일도 싫어졌습니다. 거울도 피했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점점 더 비참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아이들도 이제는 저의 손길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의 여성분들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열심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을 하면 저렇게 활기차질 수 있을까? 처음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대로 살고 싶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는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 5분만 걸어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고 몸이 제 몸 같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15분, 그리고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중계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걸을 때 다리가 덜 아팠습니다. 조금씩 더 오래 걸을 수 있었고 이제는 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 좋아 보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몸이 변하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거울을 피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체력도 떨어져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이제는 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됐고 오늘도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몸무게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6개월의 피나는 노력 끝에 이제는 몸무게 53kg가 되었습니다. 허리도 얇아졌고 예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고 제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도 행복하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운동합니다. 저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저를 위해 웃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을 꾸미고 예쁜 옷도 입고 만나는 사람들과 자신 있게 대면합니다. 몸도 건강해졌고 무엇보다 마음과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이제 꽃길이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키는 178에 몸무게는 94kg의 성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54이 되었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과거에는 그럭저럭 무난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5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급격히 망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고 허리는 뻣뻣했고 무릎은 쑤셨습니다. 출근해서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고 점심시간이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조그만 경사를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문제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셔츠 단추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걸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내 몸인가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느껴지면서 건강관리를 생각했지만 매번 그냥 생각으로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제 자신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교적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중심에 있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나오고 몸이 둔해지면서부터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런 몸으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도 괜찮을까? 한 번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건강검진 다시 받아보는 게 어때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그 말에 괜히 신경질이 났습니다. 피곤한 게 당연하지. 맨날 일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냥 다 귀찮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저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 예전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었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거였나?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20대, 30대 시절, 군살 하나 없이 단단했던 몸,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저는 이제라도 바꾸자 결심했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운동들을 떠올리며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가장 대표적인 푸시업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행했습니다. 소시적엔 한 번에 100개도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체력이 떨어지고 몸무게가 많이 늘어서인지 5개를 채우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푸시업 횟수를 조금씩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꾸준히 더 해보자. 한 달이 지날 무렵 저는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헬스장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위축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젊고 날씬한 사람들, 근육질의 남자들이 거울을 보며 웨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회원님, 여기 처음이세요? 네, 오랜만에 운동해 보려고요. 트레이너는 저를 보더니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몸이 기억할 겁니다. 몸이 기억할 거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운동들, 예전에 제가 가졌던 힘, 몸이 기억할 거라면 저는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웨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덤벨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고 스쿼트를 할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무게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몸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배가 들어가고 팔뚝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몸무게가 82kg가 되었습니다. 10kg 이상 빠진 겁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살 많이 빠지셨어요. 뭐 하세요? 운동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게 웃고 넘겼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이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운동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운동을 하는 시간은 저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몸도 마음도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제는 몸도 마음도 여유가 있어서인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어 매사에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2가지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한 걸까?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이제는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살을 빼야 하는 건 아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거울을 보며 또는 계단을 오르며 혹은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주변을 챙겼고 때로는 내 몸이 무너지는 것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작 나 자신을 얼마나 돌봤을까?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은 변합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호르몬이 변화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점점 움츠러듭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도전하기를 포기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점점 내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미영 씨와 성민 씨는 결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몸이 무겁고 근육이 아프고 도대체 왜 이걸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하루 10분 걷기에서 20분으로 겨우 1개 들던 덤벨이 2개로
처음엔 무거웠던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졌는데? 살이 빠지기 전에 먼저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 보이세요. 운동하세요? 몸이 달라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변한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진짜 변화는 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동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몸은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첫째, 탄수화물 줄이기. 저녁 6시 이후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 늘리기. 닭가슴살, 두부, 생선, 달걀 등을 식재료에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 먹기.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등을 멀리해야 합니다. 넷째,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하기. 몸에 수분을 공급하여 대사를 원활하게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야식 줄이기. 밤늦게 먹는 음식이 내일의 피로를 만들고 균형을 깨트립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모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미영 씨는 밥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더 먹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는 맥주를 줄이고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이후 미영 씨와 성민 씨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건강을 찾았고 다시 자신을 찾았습니다. 중년이 넘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을 되찾는 순간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하루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오늘 5분 걷기, 내일 10분 걷기.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세요. 우리는 이제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건강한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